반갑습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올려주신 중앙일보 임장혁 정치부장의 칼럼 잘 읽어봤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민주당은 왜 반사법부에 집착할까? 이 글 쓱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권력을 쥐더니 사법부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언론 기사를 읽을 때는 늘 현상이라는 껍데기와 그 이면에 숨은 의도라는 본질을 꼼꼼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이 칼럼은 꽤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의 구분, 사법부라는 기득권의 프레임. 이 기사가 다루고 있는 객관적 팩트는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재판소 원제, 사심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14명 오른쪽 화살표 26명, 그리고 판검사에 대한 법외국제 신설이죠. 그런데 기자는 이걸 반사법부, 인텐트라고 규정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재판을 더 꼼꼼하게 하고 억울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보장하며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권력을 남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왜 사법부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오히려 사법의 정상화 혹은 시민의 사법적 권리 확대라고 불러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소수의 대법관과 판검사들이 독점하던 권한이 분산되니 기득권의 시각에서는 반사법부로 보이겠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시민적인 제도 개선일 수 있는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범죄자의 무기입니까? 칼럼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범죄 혐의자 입장에선 3심까지의 결과가 억울하면 한 판 더를 외쳐볼 수 있게 됐고 범죄 혐의자에게 무기를 얹어준 셈이다.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재판소 원제는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인 법원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범죄자에게 무기를 줬다고 폄하하는 건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또한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법 시스템에 대혼돈이 오고 서비스 질이 추락한다고 단언하는데요. 지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수천 건입니다. 판결문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해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도장 찍어내는 게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랜 수건입니다. 이걸 사회적 비용 증가나 마비로 연결하는 건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입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왜 우리는 지금 사법견제를 이야기하는가? 기자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음모론에 빠져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합니다. 왜 지금 시민들이 판검사도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외국제의 고개를 끄덕일까요? 기사 말미에 기자 스스로도 무의식 중에 고백했듯이 2024년 말 윤석열 계엄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선출 권력과 그 권력에 유착하거나 방관했던 사법 권력의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쉽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는 이미 법외국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들이 사법부가 붕괴해서 그런 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며 이 칼럼은 결국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특정 정치 세력의 폭주와 음모론으로 축소시키려는 전형적인 기득권 매체의 방어 논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대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절차적 투박함이나 정치적 오해를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철학마저 범죄자의 무기라며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덮으며 한 번쯤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법관이 늘어나서 내 재판을 더 꼼꼼히 봐주고 판검사도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면 처벌받는 세상이 오면 대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시민의 상식으로 보건대 손해를 보는 건 그동안 성역에 숨어 견제받지 않던 소수의 권력자들 뿐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